JP모건이 지금 500불인 주가를 2250불로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그 상향한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예, 우리가 샌디스크를 매매할 게 아니니까 눈으로만 보시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 요게 이제 최저 보장 가격 구간에서도 약 80%의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한다. 매출 총이익률이 80%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고 랜드 시장 규모가 급격한 팽창을 하고 있다. 2025년, 2026년, 2027년 그죠? 지금 7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5천억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지? 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점이 지금 수가 있냐고. 그죠? 거기에 이제 샌디스크의 랜드가 핵심이고. 그죠? 자,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우려하는 얘기가 딱 요거야. 이 잔존가치 보증과 이 잔점가치 보증. 요거를 제도 악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려 과도하게 보느냐. 요 기사 내용도 다 있어.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야. 우리가 지금 뭡니까? 데이터 센터나 GPU 이런 것도 그죠?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죠? 그리고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금 상환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잔존가치 보증 제도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 그죠? 그런데 이제 요것에 대한 우려가,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부상 부채를 숨기고 매출만 늘리는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지금은 호황이라서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AI가 불황하는 타이밍이 오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담보로 제공했었던 GPU 가치가 폭락하거나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 그죠? 이거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과속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5천억 달러 조달하면서 RVG 제공한 거 이거 잔존가치 보증을 한 거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GPU 비싸잖아. 그죠? 데이터 센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거를 설립해서 임대해서 수익을 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GPU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그냥 감가상각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일정 정도의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걔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GPU와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해서 응? 돈을 빌리고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면서 5천억 달러를 지금 조성하는데 가장 돈을 빌리기 어려웠었던 메타나 브로드컴 이런 부분들의 700억 달러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렇게 잔존가치 보증을 통해서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흐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쪽이 있는 거고 하나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AI가 불황시 그죠? 이때는 그런 가치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이 순환 금융 형태의 자금 조달하는 것이 언젠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터지는 걸 미리 걱정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시장은 그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을 때는 그 악재로서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게 활성화되고 이걸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거와 연관된 뭡니까 이 파생상품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커져가지고 항상 뭐가 문제냐면 우리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렇고 그죠? 어떤 자산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시장은 그제 쇼킹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항상 그런 자산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만들고 파생상품을 만들고 그러면서 수십 배의 자금 조달을 막 그렇게 그네들이 얘기하는 선진금융 기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어떤 하나가 깨졌을 때, 그랬을 때 도미노로 파산하는 과정, 이런 때가 오는 거지. 지금 이런 흐름 부분에서는 절대 우려가 될 수가 없다고. 그거를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샌디스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샌디스크도 그죠? 지금 지난번 실적 잘 발표하고, 너 불황 시에 그죠? 고객사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냐? 그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TA 이야기 제가 했었잖아요. 장기 공급 계약,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고객사가 취소하고 하면, 맘바뀌어서 하면. 그런데 샌디스크가 딱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안전장치, 그죠? 고객사와 샌디스크 중간에 제3자 금융기관,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죠? 계약 파기 시 보증금 회수하고 재판매를 위한 연착륙 활주로를 확보했다. 그죠? 이런 장치를,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장치도 없이 삼성전자 이재용과 SK하이닉스 최태원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면, 그건 바보들이지. 그죠? 2017년, 2018년에도 당했는데, 이런 당연한 거를 분명히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 이제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칩 사지 말라. 그죠? 근데 애플은 사실 사용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기가 쉽지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죠? 저, 애플이 지금 중화권 시장에서, 그죠? 뭡니까? 아이패드? 아이폰 참. 그죠? 이 애플의 마켓이 17%, 2024년 17%에서 2025년 2분기 16.3%, 요번에 17.2%야. 근데 지금 지금 애플이 알리바바하고 협력해서 중국 전용 AI 모델 자체 개발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AI 이런 부분들이 중국 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이거 다 마켓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창신 메모리니 양지 메모리니 이런 기업하고 어떻게 하면서 이런 중국 전용 AI 모델을 탑재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이거 애플은 애플대로의 나름의 어, 살기 위한 방법인 거고.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냐. 그죠? 루비오가, 그죠? 미국, 루비오 이야기한 게 8월 16일 날 중국의 AI에 참여하면 미국의 연합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거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시진핑이, 그죠? 누구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해가지고, 그, 29개국인가? 20몇 개국, AI 연합체. 그죠? 중국 주도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반미국의 흐름 부분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한 미국의 답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시진핑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AI는 한 나라에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미 전선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미국 주도 파시피카, 이 동맹국 35개국 대상으로 여하튼 모든 것에 참여하든지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것.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약속. 우리와 상충되는 이니셔티브는 참여 불가. 이게 결국은 그제 동맹국들에게 중국하고 AI 협력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애플이나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이 창신몰이나 양치 메모리 이런 메모리 칩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개별 회사인 애플에게는 아픔이겠지만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중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한 거야.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또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산 드론, 이미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100%, 최대 100% 관세 폭탄 매기겠다. 응? 그런데 한국이나 동맹 제품의 15% 부과. 우리는 거의 15%잖아. 그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으로 이제 어제까지로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죠?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미국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는데 아시아 증시 니케이 0.74% 오르고, 그죠? 대만 강보아. 그죠? 미국은 아까 보신 거대로 다우존스 약세, 나스닥 약세, S&P 500 약세. 그죠? 다 약세인데 대만, 니케이 다 강세 흐름 보였어. 왜? 미국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본도 키옥시아가 15% 급등했어요. 응?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이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제목을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삼성닉스, 이제 이것도 기사 내용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제 신용거래, 융자거래, 장고치, 그러니까 삼성닉스는 잘 안 준다 그랬잖아요. 왜? 레버리지를 쓴 ETF 쪽에서 죽어나간 거지, 본주를 산 쪽 라인 부분은 신용을 무지 쓴 게 아니라면 기다리면 된다는 사고가 분명히 있어. 왜? 이 메모리 부족은 2027년 절정. 응? 아직 2026년은 절정이 안 왔어. 지금은 AI가 그죠? 데이터 센터 투자하면서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죠? 왜? 지금은 뭡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쪽에서 뭡니까? 제미나이니 챗GPT니 이런 쪽에 데이터 센터가 막 이제 직후 하고 있지만, 이후에 가장 AI의 정점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애완견을 키우던 시대가 나중에는 로봇하고 함께하는 시대로 바뀔 거라고. 집집마다 로봇이 있을 거라고. 응? 여러분이 지금 로봇 청소기를 갖고 계시듯이 나중엔 그죠? 로봇이 집안에서 뭡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하고 비서의 역할까지 다 해주고. 응? 그때 가면 결혼이 꼭 해야 되는지,
응?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향후 미래에는. 그러면, 그죠? 그 인구에 맞춰서 그것까지는 뭐 제가 미래 예언자도 아니고, 여튼, 아직 그런 쪽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뭡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뭡니까?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지금 열심히 데이터 센터란다. 모션 이런 부분을 연습하고 뭐 거기에 관련 뭐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과정, 인간의 미세한 부분들을 행동학습하고 하는 과정들 그거 다 엄청난 엄청난 연구 이후에 뭡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건 뭐 상상 초월이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챗GPT나 뭐 엔트로피기니 뭐 제미나이 쓰는 것보다? 그죠? 자유주행도 마찬가지고 5단계 레벨의 자유주행으로 가려면 그 무수한 학습, 추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튼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력에 맡기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반기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 삼성전자는 뭡니까? 189조 원까지 한 60조 정도 증가를 했고 SK하이닉스는 한 뭐 50조 증가를 했지. 그죠? 영업이익 증가도 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 여기 이제 파란색을 보게 되면 2024년 42조, 2026년 251조, 2027년 390조까지 증가를 할 거다. 잉여 현금 흐름이 SK하이닉스는 올해 76조 8천억에서 내년에 187조. 그죠? 내년에 2배, 내년에는 이제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그러면 주식가치 대규모 주식 환원을 위해서 50% 사용한다고 뭡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렇게 보면 주주 환원 올해 120조, 내년에 180조. 그죠? 120조, 180조씩 해야 되고. 그죠?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두 회사가 최근 3년간 이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자원으로 활용한 이런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면 삼성전자의 신규 주주환원 정책 규모가 연간 100조에서 200조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을 주든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 그리고 아직 내년에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더 훨씬 클 거라는 건 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놓여져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비관론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도 바뀌어. 주가가 올라가면 마음도 바뀌어. 그 회사는 한 달 사이에 별게 없었는데, 그죠? 수급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어. 그죠? 사실은 레버리지를 쓴 수급을 죽이거나, 그죠? 아니면, 공매도를 죽이거나, 그죠? 올라가면 공매도를 죽이고, 쇼커버링이나 쇼스퀴즈가 들어오니까 그 본질 가치보다 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그죠? 가격이 내려오면서 수급이 깨지고 심리가 깨지고 그러면서 하락으로 더 심하게 본질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실적에 맞춰서 딱딱 멀티플을 몇 배 주는다 이걸로 해서만 하는 거라면 주시장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수학 잘해서 수학의 정석으로 이 회사는 몇십만 원. 이거 정석 딱딱 정해져 있으면 무슨 매매가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그 아파트를 그죠? 내가 사서 이후에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 그죠? 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는 거지. 매매는 심리적인 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내가 돈 넣어서,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신경 쓰지 않고, 나 그냥 머리 누워서 자는 주거 수단으로만 보면 가격에 연연 안 하지. 그런데 내가 10억에 사는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다가 1억이 떨어졌다가, 이것도 참기 힘들 텐데, 그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만원짜리가 한 달에 110만원 갔다가 90만원 오면 참잖아, 여러분들 주식은. 근데 아파트가 똑같은 10%인데 10억짜리가 11억 갔다가 9억 오면, 그지? 참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도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20억 가고 30억 가길 기대하고 안 파는 사람도 있는 거고, 중간에 파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똑같은데. 가치만 변화하고 심리가 변화한 것이듯 주식도 마찬가지지. 주식이 그 기업의 영업이익과 펀더멘털은 그대로고 더 나아지고 있는데 수급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커지면 내 마음도 탐욕을 부렸다가 공포를 느끼고 이러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점에 주식 매도하고 최고점에 사게 되고 그죠? 그게 주식이야. 그걸 내가 얼마만큼 비이성적일 때 탐욕을 부리지 않고 비중을 줄일 거냐, 공포스러울 때 남들 공포를 느낄 때 내가 겁내지 않고 살고 버틸 거냐, 그 차이인 거지. 주가가 그죠? 아까 코스닥 지수 보셨지만 그렇게 급락하고 종목이 급락을 할 때 그죠? 이런 이제 잡주 1,0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건 그거 하니까 그죠?
이때, 세 달 전에 이때나, 지금의 이때나, 세 달 전이지. 가격은 사실 비슷한 위치야, 세 달 전하고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안 사면 안 된다라고 없어서 아쉬워하던 심리가 이제는 반등을 해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로 바뀌었잖아. 뭘 봤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급락이. 그죠? 그게 사실은 세 달 전 가격하고는 똑같은데. 심리만 바뀐 거예요. 얘가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까? 삼성전자가? 세 달 전보다? 아니잖아. 올라갈 때 수급이 더 받쳐줬고 떨어질 때 수급이 안 좋아졌던 것뿐이지. 자, 여기부터 얘기하면 더 오래 걸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저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 지수도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비중이 적은 기관이 왜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기관이 막 덜어내고 막 그랬고 뭐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 그런데 코스닥이 뭐에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S7만 오를 땐 거기에 몰빵했던 기관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벤치마크 지수를 커버를 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지난주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심하게 낙폭 과대에 있었던 코스닥이 더 세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뭐 기관이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았었던 상황.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비중을 줄여놨었던 상황. 이런 부분에서 시각이 변화되고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나 뭐 이런 쪽이 올라가서 다시 정배열 가게 되면 다시 추격 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힌트야. 국민연금이 그죠? 국민연금이 요번에 그 매 분기말 종료 후에 이제 45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돼.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기존의 0.23%에서 1.4%로 늘렸죠? 응? 7배를 늘렸잖아, 이번에. 6월달, 6월 이전에. 그러니까 4, 5, 6, 요때. 근데 이제, 7, 8, 9월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7, 8월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튼, 유출을 해보는 거야. 이걸 당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AMD도 0.14%에서 0.8%로. 그죠? 어플라이 머티리얼도 증가시켰고, CKT도 증가시켰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반도체와 연관된 쪽에 지분을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매수를. 그리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그죠? 0.04에서 0.4%로.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제? 해치팔로우에서 제공하는 버크셔에서의 2026년 2분기 6월 30일 기준 얘도 똑같아. 거기서도 뭡니까? 알파벳 늘렸죠. 그제? 구글 알파벳 비중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델타 에어라인 뭐 이쪽은 뭐 기술주는 잘 투자 안 하는 쪽인데 그제? 뭐 항공인이 뭐 정윤이 이런 거 많이 하는 쪽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알파벳을 확 늘렸고 반대로 매도를 한 쪽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캐피탈 원핀,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을 줄였지.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이 AI 다 연관인 쪽 라인 부분을 늘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죠?